공동 변소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탈출 계획은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대륙의 밤하늘은 차가웠고 별들은 무심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들 중에는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조선 소녀들의 이름 없는 희망이 있었다. 이름 없는 별. 그것은 윤여옥과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희생자들의 처절한 상징이었었다. 윤여옥에게 탈출 전야는 감격이나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마지막 임무의 밤이었다. 그녀는 위안소를 탈출하는 것이 자유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았다. 만주의 황량한 벌판은 또 다른 지옥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존 본능은 모든 감정을 압도했었다. 그녀는 야스무라 대좌에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듯 차가운 연기를 했었다. 야스무라는 여옥의 외면적인 수능에 만족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는 읽어내지 못했었다. 여옥은 야스무라에게 미약한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그의 깊은 잠 속에서 탈출을 감행해야 했다. 여옥은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 위안소의 다른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야 했다. 특히 어린 명지. 여옥은 명지에게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었다. 명지야, 오늘 밤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언니 손만 따라와야 한다. 여옥의 침묵 속의 리더십,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강인한 힘이었었다. 최대치는 약속된 시각, 조직원들과 함께 위안소 뒷문으로 은밀하게 침투했었다. 그의 가슴은 혁명의 열정이 아닌 여옥과 다른 소녀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뛰었었다. 그의 투쟁, 이념의 총성이 아닌 사랑과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침투 과정은 예상대로 순조롭지 못했었다. 일본군 보초병과의 긴박한 충돌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대치는 자신의 조직원들과 함께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다. 총성이 어둠을 갈랐고 대치는 이 혼란 속에서 여옥과 소녀들을 안전하게 빼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으로 움직였었다. 대치는 위안소 내부로 진입하여 여옥과 소녀들을 인도했었다. 혼비백산한 소녀들의 두려움을 대치는 강한 눈빛과 단호한 지시로 억눌렀었다. 그는 여옥에게 잠시 눈길을 주었다. 여옥의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대치에게 깊은 충격과 안도감을 동시에 주었었다. 그녀의 생존 본능, 자신의 혁명적 열정보다 강한 힘임을 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장아림은 탈출 조직의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 탈출 과정에서 발생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대치의 무력 투쟁에 반대했던 하림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의학 지식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이다. 총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림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었다. 그는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고뇌는 끝났다. 이제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그를 지배했었다. 여옥과 소녀들이 탈출로를 통해 은신처로 도착했을 때 하림은 그녀의 찢긴 모습과 절망적인 소녀들의 눈빛을 직접 보았었다. 여옥은 하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눈빛만이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비참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림은 대치가 부상당한 조직원을 데려오자 주저없이 의사의 역할을 시작했었다. 그의 손, 생명을 살리는 숙련된 움직임이었고 그의 마음, 친구에 대한 우정과 여옥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탈출은 성공했다. 여옥과 소녀들은 위안소라는 지옥에서 잠시나마 벗어났다. 만주의 깊은 산속, 이름 없는 별 아래 그들은 새로운 밤을 맞았었다. 하지만 여옥은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대치의 혁명 조직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다. 여옥의 마음, 탈출의 안도감보다는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었다. 대치는 여옥을 구원했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여옥의 차가운 거리감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었다. 하림은 두 친구의 엇갈린 감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야 했다. 이름 없는 별 아래 탈출은 성공했지만 세 사람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날 희망보다는 더 큰 비극과 이념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 없는 별 아래 잠시 찾은 안식처는 영원하지 않았다. 만주 남경 위안소의 탈출 사건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야스무라 대자는 분노와 굴욕감에 사로잡혀 복수를 맹세했었다. 떨어진 꽃. 그것은 윤여옥을 포함하여 탈출한 모든 소녀들의 덧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상징이었었다. 탈출 직후 명지는 가장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떨었었다. 위안소를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낯선 환경과 일본군의 추격에 대한 공포는 어린 소녀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짓눌렀었다. 명지는 여옥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었고 여옥은 명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로 자신을 다잡았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었다. 야스무라의 추격대가 은신처 근처까지 좁혀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조직원들은 긴박하게 이동을 준비해야 했다. 그 순간 명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돌발적인 행동을 했었다. 그녀는 위안소에서 빼돌린 작은 헝겊 인형을 잃어버린 줄 알고 은신처 근처를 맴돌다가 일본군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명지를 잔혹하게 다루었고 그녀의 비명은 어둠을 갈랐었다. 여옥은 명지의 비명을 듣고 자신의 모성애와 생존 본능 사이에서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었다. 명지를 구하러 달려가는 것은 자신과 모든 탈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여옥의 눈물, 자신이 지키려 했던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처절한 절망이었던 것이다. 결국 명지는 여옥의 눈앞에서 떨어진 꽃처럼 비참하게 꺾였고 여옥의 영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다. 명지의 비극적인 희생은 윤여옥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왔던 모성애와 생존을 위한 냉정함은 한순간에 맹렬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었다. 여옥은 명지의 시신을 뒤로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었다. 여옥은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야스무라와 일본 제국에 복수를 맹세했다. 그녀의 생존, 더 이상 개인적인 안위가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복수, 오직 심판만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목표가 되었었다. 여옥은 이념이나 혁명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믿는 것은 자신의 두 손으로 야스무라에게 직접 갚아줘야 할 빚이었다. 여옥은 대치에게 더욱 냉정하고 단호하게 요구했었다. 당신들의 혁명이 명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나는 혁명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의 조직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힘을 사용하겠어요. 여옥의 분노, 이념을 초월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었고 대치는 그녀의 맹렬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혁명적 열정이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었다. 장하림은 의사로서 명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었다. 명지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하림은 자신의 의학 지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의 죄책감, 명지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고통이었고 그의 무력감, 시대의 폭력 앞에서
단 한 생명도 지킬 수 없었다는 지식인의 비극이었었다. 하림은 여옥의 분노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다. 여옥의 눈빛 속에 담긴 복수심과 극한의 슬픔은 하림의 심장을 후벼 팠었다. 그는 여옥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위로는 사치였고 설득은 무의미했었다. 하림은 자신이 동경에서 고뇌하는 동안 여옥이 이 지옥을 홀로 겪어야 했음을 인정해야 했었다. 하림은 대치에게 격렬하게 분노했었다. 내 혁명이 결국 명지를 죽였다. 내 무모한 행동이 소녀를 파멸로 이끌었어. 대치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하림의 비난 앞에서 자신의 이념을 방어하려 했었다. 두 친구의 우정은 명지의 죽음을 통해 결정적으로 파국을 맞았었다. 하림은 더 이상 대치를 친구로 대할 수 없었다. 떨어진 꽃인 명지의 희생은 여옥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놓았다. 그녀는 대치의 조직에 합류하여 혁명 전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었다. 여옥에게 이 선택은 이념에 대한 동조가 아니었다. 오직 복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력수단을 획득하는 과정이었었다. 대치는 여옥이 자신의 조직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었다. 여옥과의 사랑이 혁명의 대의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이었다. 하지만 여옥의 눈빛에는 오직 복수심만 타오르고 있음을 대치는 간과했었다. 하림은 여옥의 선택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여옥의 육체는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찢긴 영혼은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하림은 자신 역시 대치의 조직에 남아 여옥과 대치의 극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고 의사로서 인간적인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숙명을 받아들였었다. 명지의 비극적인 희생은 새 인물의 운명을 만주의 거친 황토 위에 단단히 묶어 놓았었다. 여옥은 복수를 위해 혁명 조직에 합류했고 대치는 사랑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그녀를 품으려 했으며 하림은 죄책감과 사명감으로 이들의 파국적인 행보를 묵묵히 뒤따랐었다. 만주는 그들의 새로운 전장이었지만 시대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또다시 더 먼 곳으로 끌고 가려 했었다. 최대치의 혁명 조직은 여옥과 탈출 소녀들의 합류로 일시적인 활력을 얻었었다. 여옥은 위안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심리와 움직임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첩보 활동에 큰 기여를 했었다. 그녀의 냉철함과 정확한 판단력은 대치의 감정적인 혁명 열정을 보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었다. 대치는 여옥의 지능적인 기여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 대신 오직 복수심만을 읽을 때마다 내면의 갈등에 시달렸었다. 그는 자신이 여옥을 혁명의 동지로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된 그녀를 구원하려는 순수한 집착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었다. 한편 장하림은 의사로서 조직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했다. 그의 능력은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그는 여전히 대치의 극단적인 폭력 투쟁에는 회의적이었었다. 하림은 대치와 여옥이 점점 더 위험한 계획에 몰두하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치 못했었다. 그의 주된 임무,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파국을 최소한 막는 중재자 역할까지 짊어져야 했었다. 야스무라 대자는 위안소 탈출 사건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었다. 특히 여옥에게 농락당했다는 굴욕감은 그의 복수심을 광적으로 타오르게 했었다. 야스무라는 만주 지역의 일본 헌병대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대치 조직의 은신처를 집요하게 추적했었다. 결국 여옥이 이용했던 첩보 경로의 약점이 야스무라에게 발각되면서 조직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조직원 중 내부 첩자가 있었는지 혹은 외부와의 연락망이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일본군은 조직의 은신처를 대규모로 포위했었다. 대치는 순식간에 벌어진 포위 속에서 결사적인 항전을 명령했었다. 총성과 폭발음이 만주 벌판을 가득 채웠다. 대치는 여옥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고 여옥 역시 두려움 없이 총을 들고 일본군에 맞섰었다. 하림은 피 튀기는 전장 속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었다. 격렬한 교전 끝에 대치 조직은 와해 위기에 놓였고 대치와 여옥 하림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 특히 야스무라 대자는 여옥을 직접 붙잡는 것에 집착했고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전리품처럼 취급했었다. 일본군은 이들을 단순한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았다. 대치의 조직력, 하림의 의학 지식, 그리고 여옥의 정보력은 일본군에게 가치가 큰 포로였다. 야스무라는 이들을 조선이나 일본 본토로 보내지 않고 태평양 전쟁의 최전선인 사이판으로 강제 이송할 명령을 내렸었다. 사이판. 그곳은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시기 또 다른 잔혹한 지옥을 의미했었다. 포로 수용소로 가는 길 대치는 자신의 혁명이 실패했음에 분노했고 여옥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었다. 여옥은 명지의 복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 속에서 묵묵히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였었다. 하림은 자신이 막으려 했던 파국이 결국 현실이 되었음에 무력감을 느꼈었다. 사이판도 아름다운 남국의 섬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섬이었다. 대치, 여옥, 하림. 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 야스무라는 여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고 포로 신분인 여옥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했었다. 사이판에서의 새로운 시련은 이들에게 더욱 극한의 고통을 요구했다. 대치는 조직을 잃은 혁명가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했고 하림은 포로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의사로서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려 했었다. 여옥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불꽃을 가슴속에 품고 사이판에서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나가야 했다. 떨어진 꽃의 비극은 새 연인을 사랑이 아닌 복수와 이념이 지배하는 잔혹한 전장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판도 그곳은 태평양 전쟁의 폐색이 가장 짙게 드리워진 비극의 장이었다. 대치, 여옥, 하림은 포로 수용소라는 새로운 지옥에서 극한의 생존 투쟁을 이어가야 했다. 사이판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념과 사랑, 그리고 생존이라는 세 가지 칼날이 서로를 향해 겨누어지는 잔혹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었다. 사이판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만주 위안소보다 더욱 혹독했었다. 일본군은 패전의 위기 속에서 포로들에게 극도의 노동과 굶주림을 강요했었다. 하림은 의사로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포로들을 매일 지켜봐야 했었다. 그의 의학 지식, 단지 고통을 잠시 늦출 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림의 마음, 또다시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었다. 대치는 포로가 된 혁명가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육체적 고통보다 혁명의 실패와 무력함이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었다. 그는 틈만 나면 탈출을 모색했고 일본군에게 반항하다가 잔혹한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었다. 대치의 불같은 성격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혁명과 여옥을 향한 집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야스무라 대자는 사이판까지 여옥을 추적하여
그녀를 자신의 개인 포로처럼 감시하고 통제했었다. 야스무라에게 여옥은 단순한 위안부나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모욕한 징벌의 대상이자 파괴하고 소유해야 할 집착의 상징이었었다. 여옥은 사이판에서도 야스무라의 총애를 이용하는 극도의 생존 전략을 유지했었다. 야스무라는 여옥에게 탈출 조직에 대한 정보를 강요했고, 여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짓 정보와 위장된 복종으로 야스무라에게 미끼로 던져 자신을 보호하려 했었다. 여옥의 내면은 명지의 희생 이후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불꽃만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그녀는 야스무라를 가장 가까이서 감시하고 기회를 엿보며 자신의 두 손으로 그를 파멸시키려 치밀하게 계획했었다. 그녀의 냉정함, 극한의 고통을 감춘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던 것이다. 사이판에서의 극한 상황은 하림과 대치에 남아있던 우정을 결정적으로 파괴했었다. 대치는 하림이 여옥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보이는 것을 강하게 질투하고 경계했었다. 대치는 여옥을 구원한 자신만이 그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맹신했었다. 하림은 대치의 맹목적인 집착과 감정적인 폭발이 결국 여옥과 조직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임을 직감했었다. 그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한 번은 식량 배급 문제로 대치가 일본군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무모한 항의를 했을 때 하림은 대치를 폭력적으로 막아섰었다. 이성을 잃지 마, 대치. 내 감정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 있어. 내가 혁명을 원한다면 살아남아야 한다. 하림의 외침은 대치에게 깊은 굴욕감을 주었고, 대치는 하림을 가장 증오스러운 방관자로 단정했었다. 두 친구의 우정, 이제 질투, 이념, 그리고 죄책감으로 철저히 붕괴되었던 것이다. 1944년 중반 사이판에는 미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임박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패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고, 수용소의 분위기는 극한의 긴장감으로 치달았었다. 일본군 장교들은 자살이나 옥새를 강요하며 광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대치는 탈출하여 미군에 합류함으로써 혁명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했었다. 그리고 하림은 미군의 공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순간 여옥과 대치를 모두 구출하여 이 비극을 끝내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었다. 사이판도에 미군의 대대적인 상륙이 임박하면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었다. 이별.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닌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잔혹한 운명이었으며 새 인물의 삶을 영원히 갈라놓을 결정적인 순간이었었다. 1944년 6월 미군 함대가 사이판 해안에 집결했고 포화가 하늘을 갈랐었다. 포로 수용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본군은 자신들의 패색을 인정하지 못하고 옥새를 강요하며 광기를 드러냈었다. 이 혼란이야말로 대치와 여옥, 하림에게 탈출과 복수를 실현할 유일한 기회였었다. 최대치는 미군의 포격이 가장 거셀 때를 노려 탈출을 감행했었다. 그의 목표 미군에 합류하여 자신의 혁명적 이상을 다시 펼치고 여옥을 구원하는 것이었었다. 대치는 사로잡힌 포로들을 선동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일본군 감시병을 제압하려 했었다. 그의 결단력과 맹렬한 투쟁심은 혼란 속에서 단연빛을 발했었다. 윤여옥은 이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야스무라 대자에게 집중했었다. 명지의 비극적인 희생 이후 그녀를 지탱해온 복수심을 실현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여옥은 야스무라가 자신의 패색을 깨닫고 자결하려 준비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었다. 여옥은 야스무라의 개인 막사로 은밀히 침투했었다.
야스무라는 여옥의 등장에 놀라움과 비웃음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었다. 결국 나를 따라왔군, 조선 여자. 마지막까지 나의 소유가 되고 싶었느냐? 야스무라의 조롱은 여옥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었다. 여옥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복수를 실현했다. 야스무라는 여옥의 차가운 분노 앞에서 순간적인 당황에 빠졌고, 그녀는 위안소에서 빼돌린 작은 칼로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감행했었다. 여옥에게 야스무라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지와 수많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영혼을 위한 최후의 심판이었으며, 자신의 찢긴 영혼을 봉합하려는 처절한 의식이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여옥의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었다. 장아림은 폭격과 혼란 속에서 의사로서 부상자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임무 여옥과 대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림은 대치가 탈출하는 경로와 여옥의 복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미군에 합류할 접선 지점을 은밀히 준비했었다. 하림은 피투성이가 된 여옥을 야스무라의 막사 근처에서 발견했었다. 여옥의 눈빛은 복수의 완성과 깊은 허무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림은 말없이 여옥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 순간 대치가 부상을 입은 채 그들에게 합류했었다. 세 연인의 운명적인 삼각구도는 사이판에 불타는 해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 대치는 여옥을 자신의 품에 안으려 했지만 여옥은 대치의 손길을 차가운 시선으로 거부했었다. 하림은 두 사람을 지켜보는 증인이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미군의 접선 시간은 촉박했고 일본군의 추격은 계속되었었다. 하림은 대치에게 여옥과 함께 탈출할 것을 강권했다. 대치, 내가 여옥을 데리고 가야 해. 내가 혁명을 완수하려면 살아남아야 해. 나는 뒤에서 일본군의 시선을 돌릴 거야. 하림의 이별 선언, 그것은 친구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자 가츠코와의 사랑을 포기한 하림이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었다. 대치는 여옥을 억지로 끌고 미군 접선 지점으로 달려갔다. 여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복수의 완결과 새로운 생존에 대한 냉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었다. 대치는 여옥을 구원했다는 집착과 하림을 남겨두고 간다는 죄책감 속에서 폭발 직전이었다. 하림은 혼자 사이판에 불타는 해변에 남았었다. 그의 선택, 사랑도 혁명도 아닌 양심과 우정을 위한 고독한 헌신이었다. 그는 일본군의 추격을 유인하며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었다. 이별의 순간 세 연인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라졌다. 대치와 여옥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고, 하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비극의 땅에 남았었다.